자, 그럼 저희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젊은 시인 특집 젊은 시인을 찾아서에서는 정다현 시인을 모시게 됐습니다. 정다현 시인 저희 시청자들한테 간단하게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켜서 TV. 맞나요? 시켜서 하는 TV. 시켜서 하는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다현이라고 하고요. 시를 쓰고 있습니다.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다현 시인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5년에 현대문학으로 작품 활동을 하셨고, 시집 내가 내 심장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니까, 네. 그 다음에 서로에게 기대서 끝까지 두 권의 시집을 이렇게 두 권의 시집을 상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다현 시인 오늘 모시게 된 게 약간 극적인 느낌이에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양한다 시인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뒤풀이에 정다현 시인이 오시게 돼서 네. 마침 저도 만나보고 싶었던 차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예, 이렇게 바로 그날 섭외를 하고 네. 이렇게 서로의 채널에 출연하는 걸로 하고 네. 그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정다현 시인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전에 어떤 자리에서 유계영 시인이 앞에 있었어요. 네. 요즘 젊은 시인, 재밌는 시인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1초도 생각 안 하고 저는 정다현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특유의 어떤 말투로.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찾아봤죠. 그때 네. 아직 시집 나오기 전이었는데 같은 나중에 이제 제가 요 현대문학 핀 시리즈의 요 시집을 읽고 나서 전 그냥 팬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고 네. 이 뒤이어 두 번째 시집까지 제가 다 네. 읽게 됐는데 네. 어쨌든 지난주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 네. 저는 이제 지난주에 100만 년 만에 술자리여가지고 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미안해. 힘이 됐어요. 아유, 진짜 너무 아유. 힘이 됐어요. 네. 그래서 재밌었죠? 네, 너무 지난주에. 즐겁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정다현 시인의 시 한 편을 네.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들려주시면 네. 좋겠는데. 네. 그러면 제가 네. 서로에게 기대해서 끝까지에 수록되어 있는 에코백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백.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린다. 커피 향이 고소하다. 불에 볶은 과테말라, 케냐, 오아사카산 원두. 수익의 일부는 정당하게 현지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돌아간다. 많이 살수록 할인율은 높아진다. 최저가의 최저가. 에코백은 덤이다. 담배 있어요? 역 광장을 돌며 담배를 구걸하던 남자가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선다. 보이지 않는 구석에, 그러나 너무도 쉽게 눈에 띄는 한국이 싫다며 외국을 전전하던 친구는 이제 세상에서 서울보다 좋은 곳은 없다고 한다. 돈만 있다면 이렇게 편한 나라가 어딨어? 멕시코 시티에서 총에 맞아 죽은 아이를 봤어. 모르문고 100일을 향한 증오범죄였는데 해변에서 먹었던 토르티아는 정말 매웠지. 실컷 떠들다가 친구는 기념품으로 샀다는 핸드메이드 에코백을 건넨다. 착한 소비는 가난한 지역사회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못에 걸리면 그대로 쭉 찢길 것 같은. 급식소에 서터가 내려진다. 배웅하는 사람은 없다. 각자의 길을 간다. 또다시 만나자는 말은 하지 않는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작은 가능성도 남기지 않는다. 걷는 거리가 익숙하다. 다 아는 것 같다. 각 노선이 막힘없이 연결된다. 이렇게 늦은 밤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거야. 사거리를 지나다 총 맞을 일도 없잖아. 살인율이 가장 높다는 멕시코. 멕시코를 곱씹다가 스스로를 죽이는 나라와 타인을 가장 쉽게 죽이는 나라 중 어느 쪽이 좀 더 나은 곳일까 생각하다가 내려야 할 곳에서 내리지 못했다. 다음 열차를 기다리며 에코백을 버렸다. 원하지 않는 물건을 처치하는데
돈을 쓰는 건 무척 아까운 일이다. 게다가 친환경 소재 에코백은 잘 썩어 어쩌면 좋은 비료가 될 수 있고, 질 좋은 비료는 비옥한 토양이 되어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빈 열차가 플랫폼을 빠르게 통과한다. 달리는 열차의 소음은 시원하게 갈리는 원두 소리 같구나. 쇠타는 냄새. 불합리한 구조조정에 항의하던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서 칼을 휘둘렀으나 부상자는 0, 사망자는 1명뿐이었다고 한다. 네, 감사합니다. 곡성으로 듣는 네. 이 시는 좀 남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에코백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할 네.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는 이제 우선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는 이제 이 시집, 네, 이게 이제 현대문학 네. 핀 시리즈인데, 네.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하드커버로 되어 있는데 시가 네. 20편 네.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설이 없고, 시인의 산문이 네. 있는 그런 시집이에요. 이제 이 시리즈가 시작된 지 꽤 됐는데, 네. 대체로는 기성 시인들이 네. 약간 소시집 개념으로 요 시집을 엮는데, 네. 정다은 시인은 뭐 양한다 시인도 좀 그랬지만, 네. 정다은 시인은 이걸 첫 시집으로 묶었잖아요. 이런 어떤 계기 같은 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이 현대문학에서 핀 시리즈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시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가능했고, 그다음에 근데 고민은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등단한 지 4년쯤이 되는 시점에서 어떤 소시집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어쨌든 시집으로 첫 시집을 내는 거니까 그랬는데, 제가 하기 나름이겠다 생각을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들을 선별해서 그렇구나. 엑기스만 모으자 그래가지고 네, 열심히 묶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이게 사실 기성 시인들이 묶을 때는 네. 약간 기획된 시집처럼 네.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20편 정도의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쭉 묶었는데, 양한다 시인도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네. 정다연 시인 시집을 내가 내 심장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니까를 딱 읽었는데 어떤 네. 느낌이었냐면, 이거 첫 시집이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첫 시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첫 시집에는 여러 가지 발화들이 네. 이게 흩어져 있고, 그것이 이렇게 한동가리로 묶어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가능성으로 계속 존재하고, 일정 정도의 혼란스러움 네.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첫 시집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라든가 어떤 두근거림이라든가 호기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야말로 이 시인이 이 시들을 통해서 이 세계와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집이었다는 의미에서 이제 첫 시집 맞구나.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이걸 읽은 소감을 제가 메모를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폭력과 고통의 세계 속에서 시쓰기 이런 메모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재밌었던 게, 어떤 일상적 감각을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그걸 이제 신체로 가져오는데, 그 신체가 내가 일상의 어떤 감각들을 이렇게 감각하는 어떤 기능이기도 하지만, 타자의 고통을 끊임없이 감각하는 네. 그런 걸로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신체를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도 네. 했었는데, 어떠셨어요? 이 시집 묶을 때 그런 생각도 좀 하셨나요? 어땠나요? 근데 시집을 묶을 네. 때 실제로 많이 아팠어요. 네, 그러니까 아팠다는 게 진짜 몸이 아팠다기보다는 뭔가 타인한테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게 진짜로 많이 아파서 이게 통증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다 남아 있어서 이게 진짜 몸으로 겪게 되더라고요, 언어를.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느낀 게, 폭력적인 언어를 들으면 진짜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게 언어가 정말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체감을 하면서 그런 감각들을 여기다가 많이 담고 지금도 이어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시인들은 진짜 아파요. 시인들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에 되게 음. 공감하는 게 뭐냐면 네. 시인들이 계속 머리만 쓰는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데 네. 사실은 시인들이야말로 몸의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맞아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머리로 들어오더라도 그게 몸의 맞아요. 감각으로 환원되면서 그 고통과 상처들이 다 남아요. 너무 공감되는데 깜짝 놀랐어. 네. 지금. 예. 이제 두 번째 시집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 네. 두 번째 시집은 이 혼란스러움들이 약간 정돈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예. 그다음에 그런 어떤 폭력과 네. 고통에 휩싸인 어떤 세계들이 조금 더 폭넓어지고 네. 구체화되고 그런 네. 느낌. 네, 맞아요. 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시집 사이에 어떤 고민 같은 게 있었을까요? 예. 저는 첫 번째 시집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인분들이 겪는 일일 것 같은데 뭘 써야 하는지 되게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 이 시집에는 제가 22살 정도에 썼던 시들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간의 격차가 지금 뭐 8년밖에 넘어가다 보니까 되게 혼란스럽고 되게 감각이 느껴지긴 하는데 뭔지 모르겠고 이런 것에서 썼다면 좀 다음 시집에서는 내가 쓰고 싶은 게 어떤 타자와 세상과 나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구나를 좀 더 깨달아서 여기를 조금 더 집중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일상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 일상의 어떤 파편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훨씬 더 구체화돼서 네. 드러나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집이 약간 어떤 네. 추상적인 느낌이었다면 맞아요. 훨씬 더 구체적인 네. 세계로 이제 발을 들여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첫 시집도 좋고 두 번째 시집도 좋았어요. 근데 뭐 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첫 시집이 더 좋거나 두 번째 시집이 더 좋거나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싫어하는데 이번에 뭐 두 번째 시집이 돼서 더 성숙해졌다. 성숙해지는 언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때도 그때의 언어가 그 시간 속에서 빛을 발하는 언어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빛을 발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언어는 바로 요 시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약간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데 네. 그 두 번째 시집을 읽으면서 시의 윤리성? 네. 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지금 많은 분들 시인이 아니라도 그런 고민들을 할 텐데 이 세계의 어떤 윤리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생각해온 바로는 시민의 윤리와 시인의 윤리는 다르다. 그리고 시민의 윤리를 어떤 극복하고 뛰어넘은 곳에 시인의 윤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회의가 드는 게 세계가 시민의 윤리에 다다르지 못했다면 네. 시인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아까 정대현 시인이 읽은 네. 그 에코백을 보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시민의 윤리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나 표면적으로 그런 윤리적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네. 너무 잘 보여주는 시였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 네. 그래서 그 에코백을 버림으로써 새로운 어떤 윤리의 가능성들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어떤 시인의 윤리, 시민의 윤리 이런 고민들은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세계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쓰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의심이 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이걸 소비하고 있지 않나? 타인의 슬픔과 어떤 고통의 장면을 보고 이걸 시로 어떻게 쓰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럼 나는 세계가 어떤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방식과 똑같이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막 이입을 하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지점에서 바라보고 쓰고 그런 정직한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함부로 이입하려고 하지도 않고 유지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의 어떤 최선의 지지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멋지네요. 네. 예. 그러니까 시인들이 그러니까
또 시인들 아니라도 글을 쓰는 사람들이 네. 자주 저지르는 네. 잘못이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쉽게 규정하거나 네. 정의하는 것들을 네. 잘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고통받고 있는 타인의 입장에서는 네. 이 정의가 네. 다를 수도 있고 네, 맞아요. 틀릴 수도 있고 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시인은 열심히 보고 네, 맞아요. 열심히 의심하고 그러는 사람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고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네. 들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네. 의도치 않게 네. 역시 시인들은 말을 잘해. 이번에는 좀 재밌는 얘기. 네. 그 셰플레라라는 시가 있어요. 네, 두 번째 맞아요. 시를 보면 이게 네.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시가 안 써져가지고 네. 이 셰플레라가 홍콩 야자로 이제 유통되는 그런 식물인데 시가 안 써져서 화원에 가서 그걸 사와서 이렇게 이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시가 안 써진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핵심인데 네. 사실은 그 시 얘기는 홍콩 여자를 바라보면서 얘가 잘 자랄까 안 자랄까 이 고민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시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네. 곧바로 시가 안 보이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마음도 네. 이 모순들이 이제 같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시가 좀 보이는 거였으면 시 쓰는 게 기술이었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익혀지잖아요. 네. 너무 익숙해지고. 근데 이제 그럴 리가 없으니까 이 두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데 사실 뭐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사실 식물이 크게 도움은 안 되잖아요. 네, 뭐 그렇죠. 홍콩 여자 잘 자라고 있나요? 잘 자라고 있어요. 오, 다행이다. 네. 시 안 써질 때 네. 솔직히 뭐 하세요? 딴짓하고 저는 뭘 사는 것 같아요. 뭔가 예쁜 문진 그때마다 관심사 막 가방 조그만 에코백이라든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자괴감이 이제 들다가 그럼 또 소비를 중지하고 다시 성찰하고 좀 그러지 않나. 그럼 써지나요? 아하. 그래도 안 써질 때가 있지만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가 안 써질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죠? 정말 뭘 써야 될지 모를 때. 네. 근데 뭘 써야 될지는 알겠는데 그리로 가는 방법을 모를 때. 네. 저는 이제 주로 후자거든요. 그래서 맨날 내가 상상한 어떤 시가 있는데 그 시로 가는 길을 모르겠어. 그럼 이제 지금 정다현 시인처럼 쇼핑도 하고요. 네. 청소도 하고. 청소. 빨래. 설거지. 다 다 비슷하구나. 네. 그런 짓을 해요. 그래도 그런 걸 한다 그래서 바로 써지는 건 맞아요. 아니고 일정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일정한 어떤 게으름의 시간 그런 게 좀 지나야 되더라고요. 네, 아마 정시인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번 연도 내내 뒹구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 뒹구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정다현 시인의 따끈따끈한 아주 재미있는 시를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질문지에는 없는데 혹시 영향받았던 시인 혹시 있어요? 영향받았던 시인이요? 저 없는 것 같아요. 예. 함부로 말해도 되나? 괜찮아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좋아하고 아껴 읽고 이런 시인들은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한 시인을 열렬히 막 너무너무 빠져서 이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의 시들 그냥 외국 시도 되게 많이 읽었었고 가리지 않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또 시보단 소설을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좀 정말 저도 그런 사람을 좀 찾고 싶거든요. 나에게 어떤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열렬한 뭔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정다현 시인 팬인데 오늘 더 팬이 됐어요. 이 태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영향받은 시인이 없거든요. 영향을 받았다고 할 만한 시인이 없고 그냥 제가 읽은 사람들한테 다 영향을 받았겠죠. 맞아요. 근데 내가 누구를 열렬히 좋아해서 누구를 파서 그 세계를 내가 이어가야겠다 이런 시인은 없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쓴다 그러면 그건 아류에 불과하잖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정다현 시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가 운영하는 그 문장 웹진의 유튜브 채널
문장입니다영 네. 의 진행자로 네. 활동하고 계세요. 꽤 네. 오래되셨죠? 네, 2019년부터 오,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3년 차 네. 접어들었네요. 네. 재밌으세요? 재밌는데 음. 이제 기획이 바닥이 나는 정말 할 거 다 했다. 식물도 했고 동물 친구들도 나왔고 정말 다 했는데 계속 해야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제가 최근 영상을 네. 보니까 거의 예능이던데. 네, 연기했어요. 연기하시던데. 네,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네. 시인들이나 작가들이 네. 이런 식의 예능을 찍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네. 그 어색함이 또 너무 신선하기도 네, 하고. 맞아요. 야, 역시 젊은 시인들, 소설가들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고, 네. 저도 어렸을 때 좀 그렇게 재밌는 걸 좀 해봤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 연기는 안 해요. 알겠습니다. 미리 차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장입니다영을 네.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장입니다영은 저와 임구경 소설가님이 이렇게 두 명이서 진행도 하고 뭐 기획도 하고 작가 섭외도 하고 뭐 대본도 쓰고 모든 일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컨셉은 작가들의 어떤 숨겨진 재밌는 부분을 좀 발견해주는 그런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좀 시인들이나 글을 쓰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들이 너무 어둡고 맞아. 약간 밝지 않고 좀 너무 좀 사회성도 없고 음. 약간 이런 주변부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지만 어떤 그들의 삶이라는 게 사실 되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럼요. 글도 열심히 쓰고 너무 역동적으로 사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보여주면 좀 문학이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기획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놓을 네. 테니까 많이 가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유튜브 진행자로서 저희 시켜서 하는 TV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힙합의 어떤 가사를 해석을 하고 이런 자체가 너무 신선했고 그래서 문장입니다 형도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이 아이템을 한번 이렇게 써볼까? 시청자 여러분, 이 구독자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너무 뿌듯하다. 그렇군요. 자, 문장입니다 형은 아마 계속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농담처럼 뒹굴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뒹굴고 나면 우리가 탄생할까 그게 약간 궁금하거든요. 힌트를 줄 수 있는 상황이시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근시님한테 힌트를 얻었어요. 저번에 뭐래? 저번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첫 시집은 되게 모르는 그런 나도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되게 느껴지셨다고 했는데 두 번째 시집 경우에는 제가 어디로 갈지 제가 좀 정해놨다는 느낌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시집을 만약에 쓴다면 모를 때까지 쓰겠다가 아마 아는 것에서 모르는 영역까지 한번 열심히 너무 멋있습니다. 역시 근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시집을 한 권 내고 나면 이 시의 어떤 언어의 몸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우리가 이제 뭐 늘상 시를 쓰듯이 계속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몸을 바꾸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예전의 언어들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런 어쨌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정다연의 모르는 데는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를 언급해 주셔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획들, 시 말고 그런 계획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획이 없어요. 왜냐면 작년에만 해도 계획을 다 짜서 거의 다 이뤘어요. 원하는 것들도 이루고 돈도 벌고 열심히 했는데
이번 연도는 이제 목표를 잃고 어, 또 빈둥거리고 있는데 어, 그냥 이번 연도는 표류하는 시 쓰기 참 좋은 해네. 네, 네. 열심히 한번 써보고 네. 정다현 시인의 네, 시와 네, 또 앞으로의 어떤 삶, 네. 딱 문장입니다영에서 보여지는 재미있는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이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은 팬으로서 네.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 예 저희 시청자분들도 네. 정다현 시인의 시 쓰기를 많이 응원해 주시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뭐야 좋아하시는 그런 소설가나 작가는 좋아하는 작가 소설 작가. 네. 뭔가 그냥 네. 이렇게 막 그냥 진짜 엔터테인 하고 싶다거나 네, 꼭 이제 뭐 내가 뭐 영향받고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네. 즐기는 작가들 아니에르노 아니에르노 네. 아니에르노 좀 즐기기 힘들지 않나요?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 소설 좀 좋아하고 아 그래요? 아니에르노 소설 좀 좋아하고 의외다. 네. 아니에르노 이거 좀 빡시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어... 마르케스 아 마르케스 마르케스. 마르케스 네. 좋죠. 아 마르케스 좋지. 좋아하고 마르케스는 즐길만 하네. 네. 예. 아니면 내 이 작가 책은 나오면 꼭 산다 뭐 이런 그런 책. 최근에 네. 그 사람이 있는데 그 남미 여성 작가인데 그 침대 위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위험하다 저도 라는 되게 긴 네. 여성 이름이 있어요. 그분 소설집이죠? 작품. 네, 소설집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한국 작가는 우다영 작가 좋아해요. 우다영. 네. 우다영 아닌 것 같아. 우다영 작가. 그러면 혹시 이렇게 즐겨 듣는 가수나 음악 이런 게 있다면 가수나 음악 다 듣는 것 같아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